오늘은 MBTI에 따른 장점과 단점 두 번째 스토리 ISFJ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ISFJ는 용감한 수호자 유형이었어요. 용감한 수호자 유형의 가장 특징적인 성격은 양가적이다. 에이. 도대체 뭐가 양가적이냐? 이 사람은 약간 연민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한 유형이면서도 뭔가 친구나 가족이 도움을 진짜 필요로 할 때는 가차없이 도움을 안 주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되게 소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거는 굉장히 활발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안정을 추구해서 그냥 안정적인 자기가 아는 부분으로만 가려고 하다가도 자기가 소중한 사람들이 조언을 하면 굉장히 모험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종잡을 수 없는 유형이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ISFJ가 되게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성격적 특정도 자, 그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장점 첫 번째, 지지적이다. IFJ는 사람들한테 평가를 하기보다는 뭔가 지지를 해주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는 이래서 안 돼. 야, 쟤는 저런 성격이라서 좀 별로야. 이렇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뭔가 제가 이러한 과거가 있어서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공감을 해주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시간, 물질, 에너지, 이런 뭐 지식 이런 것까지 투영을 해서 남을 돕는 거를 좀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나 가족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요. 두 번째, 1을 도와달라 그랬는데 3까지 해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사람들은 좀 주의 깊고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급진적이거나 막 통통 튀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자기의 목표한 바를 좀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리고 1보다 3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설거지를 부탁을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설거지만 해놓는 게 아니야. 설거지도 완벽해. 근데 집도 싹 정리를 해놓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탁한 일은 완벽하게 끝내되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까지 끝내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뒤탈이 없어. 너무 깔끔해. 왜냐면 조심스럽고 꼼꼼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 세 번째 장점은 관찰력과 상상력이 풍부하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비언어적인 행동들, 톤, 그리고 표정, 막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일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선에서 이랬겠구나 라고 공감을 하고 진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IFJ가 하는 상상은 진짜 막 공상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현실적인 상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관찰력과 상상력을 통해서 동기부여까지 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이겨내고 어떤 걸 이뤘어. 그런 사람의 스토리를 봤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고 자기 동기부여를 받아요. 되게 내적인 에너지가 많은 사람인 거죠. 네 번째, 열심히 일한다. 안 좋은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자기가 속한 지역이나 가족, 뭐 회사, 학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애사심, 그러니까 뭔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조직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장 원하는 주도적인 인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도움행동까지 나타나요. 그 회사 내에서, 그 조직 내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그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돕는 과정이 너무 지루하고 자신의 업무로드가 막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에서도 내가 도움으로써 저 사람이 어떠한 도움을 받을지를 상상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멘탈 갑이야. 자, 그럼 이 멘탈 갑의 단점을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IFJ가 진짜 성심성의껏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잘 모른다. 이랬을 때는 다른 유형은 뭐 알아달라고 계속 얘기를 한다 이랬었는데 IFJ는 그렇지 않아요. IFJ는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줬던 도움 행동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요. 자신의 성과나 결실에 대해서 과소평가해.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프제는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민감한 성격이에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만약에 나쁜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잘 안 청하고 동굴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밖으로 해소를 잘 못해서 마음이 많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게 좀 오래가. 만약에 밖으로 확 분출을 하는 사람이라면 분출을 하고 나면 조금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이프제는 그런 성격이 못 돼. 그래서 자기만 꽁꽁 앓고 있는 거지. 마음이 짠하네. 너무 착한데. 그리고 이프제는 책임감도 강해. 그러니까 도움은 잘 못 청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는 잘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자기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다가 책임감도 너무 강하니까 혹사해. 자기 몸을.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업무로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 거절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답답해. 그래서 옆에서 야, 너 왜 저 사람 일까지 해줘? 이러면 막 자기 자신도 자괴감이 드는 표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천사같이 웃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좀만 힘들면 다들 괜찮으니까. 이런 얘기를 아주 안타까워. 그리고 이프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토콜을 좀 중시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믿는 사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게 디폴트. 평소에는 프로토콜대로 일을 처리한다.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서 자기가 믿는 사람이 제안을 한다면 그 방법을 바꿀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융통성이 있는 유형이죠. 자, 그러면 이프제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봤어요. 이프제의 장단점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한가 몰라. 너무 착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무 맞춰주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조금 주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안타깝네. 그리고 요걸 보니까 거절을 거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그우먼 김숙 씨가 자기도 거절을 잘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연습을 했다고 해요. 막 베개에 얼굴을 묻고 안 돼, 싫어, 막 이런 거를 이제 연습을 막 한 거야. 그것만큼 이제 이프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거절을 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10 정도인데 막 20, 30까지 일을 늘리다 보니까 번아웃이 쉽게 올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도는 거 좋지. 근데 그 적정한 수준을 조금 스스로 유지를 하고 그거를 좀 관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플리즈 플리즈.